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적으로 불리언 컨트롤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이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이 전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약간 회사 업무와 좀 그 유튜브 활동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속이 많이 피곤했을 때 이렇게 아픈 것처럼 지금 아파서 입에 오라메디를 지금 바르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혓바닥 밑에가 이제 구멍이 나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요. 좀 들으실 때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스8 코드는 뭐냐면 이제 저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이 다음과 같이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숫자형 입력 컨트롤러 행우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우 개수의 값이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자, 불리언 컨트롤과 그 다음에 체크박스가 하나의 원소인 클러스터 형태의 1차원 배열인데 지금 이 맨 왼쪽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의 원소 하나만 표시하는 거고요.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원소 2개를 표시한 거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원소 3개를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마치 자, 불리언 컨트롤을 동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하드 코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불리언 원소와 문자열이 하나의 원소인 클러스터 형태의 1차원 배열인데 원소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불리언 값은 다 참이고 그 다음에 문자열은 각각 테스트 1-1, 1-2, 1-3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럼 이 값을 지금 라벨은 보이게 하지 않았지만 이 테스트 아이템즈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아이템즈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이 되겠는데요. 즉 이렇게 동적으로 불리언 컨트롤을 할당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불리언 컨트롤을 동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루프가 시작되기 전에 초기화 과정에서 테스트 아이템즈라고 하는 값에 초기 값을 다음과 같은 3개의 값을 인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아이템즈에 표시해야 될 행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자, 그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배열 개수만큼을 행에 표시하겠다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의 개수는 처음 시작할 때는 3개로 시작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초기화가 된 상태라고 하면은 오른쪽과 같은 상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행의 개수의 값을 변경을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테스트 아이템즈에 표시해야 될 행의 개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2라고 하면은 행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2개만 표시가 되는 거고 1이라고 하면 하나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의 개수 값을 바꿀 때마다 동적으로 불리언 컨트롤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게끔 운영하시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동적으로 불리언 컨트롤 운영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자, 경로를 붙여 놓으신 다음에 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에서 이 테스트 아이템즈라고 하는 컨트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행렬에서 클러스터, 빈 클러스터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클러스터의 원소로는 자, 불리언 컨트롤이 하나 필요하겠고요. 빈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 체크박스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불리언 카테고리에 이 시스템 확인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불러오시겠습니다. 자, 라벨은 둘 다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은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겠고요. 자, 불리언 텍스트는 따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자, 불리언 텍스트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지금 보면은 클러스터의 원소가 불리언과 문자열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는 체크박스 타입의 불리언이고 이거는 불리언 컨트롤이 아니고, 자, 실버에서 문자열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컨트롤 하나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포트에서 테스트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자, 이 두 개를 클러스터의 원소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고요. 자, 클러스터 이름은 제가 이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아이템이라고 했고요. 아이템이라고 하겠고, 자, 여기서 좀 꾸며 볼게요. 지금 여기 같이 자, 보기에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버튼을 체크 해제하시고요. 자, 흰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흰색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다음으로는 트랜스페런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테두를 누르시게 되면은 경계선이 생기게 되고요. 다음은 이 안쪽에 지금 좀 보이는데 이 부분을 자, 흰색으로 완전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래쪽이 조금 두툼해 보이죠. 그래서 자, 프로퍼티에서 폭을 가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54로 해볼까요? 52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되겠고, 그런데 좀 더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도 흰색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배열의 원소에 해당하는 그 클러스터를 만든 거고요. 여기서 자, 배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배열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배열의 원소로 관련된 값을 넣어 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는 인덱스를 디스플레이 하고 있는데 인덱스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열의 이름을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테스트 아이템즈라고 하겠습니다. 자, 속성은 자, 됐죠. 예.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의 UI가 어느 정도 됐고, 자, 이것도 사이즈가 또 바뀌었네요. 자, 프로퍼티에서 52로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필요한 거는 자, 숫자형 컨트롤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숫자형 컨트롤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행우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행우 개수라고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이제 UI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해야 될 내용을 밑으로 좀 내리겠고요. 자, 컨트롤들을 다 왼쪽으로 배치시키고, 자,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구조를 하나 넣어주겠고,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시겠고요.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에 관련된 컨트롤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과 같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 마저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정지 조건에 대한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자, 1차원별 데이터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테스트 아이템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듭니다. 자, 상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드 코딩 하기 위해서 문자열을 좀 키우겠고요. 다음으로는 원소 3개를 제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가 됐죠. 그리고 자, 불리언 값은 다 참으로 제가 하겠고요. 자, 문자열은 처음부터 자, 테스트 1-1 자, 이걸 또 복사할까요? 자, 붙여넣기로 하고 1-2 자, 1-2 그 다음에 1-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자, 테스트 아이템즈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값을 초기화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프로퍼티는 프로퍼티 노드 하나에 여러 개의 속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여러 개의 속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자, 행의 개수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행의 개수는 몇 개냐? 이 원소의 개수만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 크기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요. 라벨은 제가 보이도록 하겠고요. 별 크기만큼을 자, 행의 개수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강제 변화점이 생겼죠. 지금 부호 없는 32bit이기 때문에 자, 삽입을 하신 다음에 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unsigned 32bit을 삽입해 주시면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초기화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고 나서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되는 이제 그런 코드가 되겠기 때문에 초기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행의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오렌지 색깔 같은 경우는 그 배정도 타입인데 굳이 배정도 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부호 없는 32bit으로 해도 되겠네요. 자, unsigned 32bit으로 하겠고,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초기 값은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생성의 자, 상수에서 3으로 해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행의 개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행의 개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관련된 컨트롤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테스트 아이템들도 같은 케이스에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하나만 남겨놓고 자, 행의 개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행의 개수 값을 업데이트 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함수 팔레트도 닫고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 1차원별 컨트롤이 있는데 원소가 3개가 표시가 됐죠. 근데 행의 개수를 예를 들어서 2개로 하게 되면은 2개만 표시가 되고, 하나만 하면 하나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자,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문자열 컨트롤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리언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 강좌 제목하고는 약간 배치되긴 하지만 자, 문자열 컨트롤과 자, 불리언 컨트롤을 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게 자, 프로퍼티 노드의 속성을 이용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동적으로 불리언과 그 다음에 문자열 컨트롤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